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연어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연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늘 퇴근이 늦어서 시간 못 맞출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맞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바쁘셨는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자, 오늘 연어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들어보면 알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 듣고 계신 귀족님들께서도 대부분 이 얘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왜 장례식장 같은 데 다녀오면 편의점 같은 데라도 들려서 집에 가야지 이제 바로 집에 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 다들 아마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지키고 계실 텐데 그럼 이제 그 따라온 영가들을 다른 곳에 떨구고 감으로써 실제로 본인이 죽어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못하는 그런 원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부모님이 따라서 뭐 장례식장을 갈 때 왜 어디 다른 데 들렸다 가는지도 이해를 좀 잘 못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영가들을 떨구고 간. 그래서 제가 겪었었던 그 야간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겪은 짤막한 이야기 하나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궁금은 했어요. 걷다가 떨구고 가면 다른 사람한테 붙어 가는 것인가? 네, 저도 예. 일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그죠, 예. 제가 보게 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동기들하고 술 먹고 놀러 댕기고 막 하니까 이게 용돈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바 할 만한 게 없을까 하는데 또 대학교 1학년은 학교 과제도 많고 수업도 많으니까 낮에는 또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대학 동기가 편의점 야간 알바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추천을 해줬어요. 어차피 맨날 밤에 잠도 안 자고 자기들이랑 PC방 가고 술 먹으러 댕기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여름방학 때 한번 해봤는데 편의점 일은 하다 보면 그 폐기가 나와가지고 식비도 줄일 수 있고 야간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뭐 청소하고 그런 것만 하면은 앉아서 계속 쉴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좀 혹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하고 제가 그냥 한번 찾아나 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었던 이제 기숙사 근처 편의점 중에 네. 알바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 곳이 있나 찾아보니까 되게 운명적으로 제가 살고 있던 기숙사에서는 조금 멀긴 하지만 학교 근처인데 후문 쪽이고 거기는 근데 대신에 술집 거리가 아니고 그냥 원룸촌이어가지고 밤에는 좀 어둡고 후미진 곳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쥐땡 편의점이라고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야간으로 주 2일. 그래서 시간도 너무 괜찮고 제가 딱 찾던 일이니까 밤에 손님도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지원을 했고 이제 점장님이 처음에는 여자는 밤에 안 쓴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빠릿빠릿하게 쳐다보고 하니까 점장님이 저를 써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친구가 일이 쉽다고 했는데 이게 일이 하나도 안 쉬운 거예요. 일단 밤새야 돼서 몸 피곤하지, 청소해야 되지, 계산하고 진열하고 또 FF 들어오는 거 정리하고 담배 재고 세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을 추천해준 친구를 제가 좀 저주하면서 주 2회씩 일요일, 월요일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아마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도 출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딱 출근을 해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새벽 3시? 4시 아마 그 정도 됐었을 텐데 이제 어떤 검정 색깔 정장을 빼입은 몸집이 좀 있는 저보다 한 2-3살 많으실 것 같은 남자분 한 분이 편의점 문을 딸랑이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술을 진짜 많이 드셨나 봐요. 저를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셨는데 소주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좀 새벽 늦은 시간이어서 술 마신 사람이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 야간 알바가 또 밤에 하는 일이어서 사람을 잘 못 보다 보니까 이게 술 마신 손님도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그래 1시간째 손님도 안 왔는데 반갑네 싶어가지고 새벽에 심심하고 무서웠는데 잘 됐다 하면서 손님을 조금 쳐다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보면은 천장에 거울이 막 달려 있잖아요. 그 매대 뒤에서 혹시 도난을 하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보안 거울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그 손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매대 뒤에서 한참을 서갖고 통화를 막 하시는데 새벽 시간이고 저희 매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었어가지고 통화하시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의 얘기를 엿들으면 안 되지만 너무 심심해서 듣고 있었었는데 대충 내용이 잘 갔다 왔다. 그래 똘비 아버지 아직 연세가 60도 안 되셨다던데 똘비가 속이 많이 상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옷도 정장 차림이시고 술 냄새도 나시고 새벽에 오신 손님이시니까
이제 급하게 장례식장 같은 데를 다녀오셨구나 하는 생각은 스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저 손님은 왜 계속 통화만 하고 물건을 안 갖고 오지? 그냥 이런 생각만 하면서 좀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이 손님이 통화를 거의 한참을 했어요. 한참을 하시다가 딱 끊고 뭐 물건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사시고 그냥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고 많이 취했나? 좀 비틀비틀거리시고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았었어갖고 뭐 다시 오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려봤는데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내 할 일 더 하자. 미루지 말자 연어야. 일하러 가자 하면서 편의점 쿨러에 들어갔어요. 근데 편의점 냉장고는 사람이 냉장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뒤에서 넣는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기운을 좀 타는 편이어서 그런가 이게 편의점 딱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일한 첫날부터 그 사람이 쿨러만 딱 들어가면 안 그래도 냉장고여서 좀 추운 곳인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기가 들고 좀 찝찝하고 등골이 서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를 들어갈 때면은 양기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남자 아이돌 노래 같은 거를 틀어놓고 쿨러가 안에서 열 수 있게 안전장치가 있어요. 근데 지점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저희 점장님이 좀 꼬름해가지고 냉기 빠진다고 문을 닫고 채우라고 항상 하셨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갖고 그걸 항상 열어놓고 채웠어요. 이제 사투리로 좀 나쁘다, 못됐다, 꼬름이. 쪼잔하다, 네, 꼬름하다.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물건을 막 넣고 있었는데 이게 대학 가다 보니까 술도 많이 나가고 물도 많이 나가고 또 야간 일을 하다 보면은 물건 채워넣어야 되는 재고도 또 계산해가지고 새로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쿨러 안에서 이제 막 물건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쿨러 뒤편에서 보면은 그 음료 진열대 그 사이사이 틈으로 편의점 안이 생각보다 잘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시야가 잘 잡혀서 손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게 되게 잘 보이는데 일을 막 하다가 이제 손님이 오시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어떤 분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검정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그분도 머리는 단발을 한 여자분이 과자 코너에 서가지고 물건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쿨러 문을 열어놨으니까 손님이 들어오시면 그 가게 종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못 들었어가지고 이거 내가 노래를 틀어놔서 못 들어봤나 보다 싶어가지고 손님이 계산해달라고 부르시면은 뛰어가야 되니까 노래를 끄고 조용히 물건을 정리하면서 손님을 틈틈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한참을 계속 그냥 물건만 쳐다보고 계시고 안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기가 어려우신가 싶어서 그냥 막 또 제 일을 하다가 다시 딱 쳐다보니까 손님이 그 손을 과자 매대 안으로 이렇게 넣고 계시더라고요. 안쪽으로. 그래서 매대에 거의 들어가서 누울 수준으로 막 매대 안에 온몸을 구겨 넣으면서 머리도 매대 안에 거의 넣다시피 하면서 뒤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헤집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 왜 저러시지? 술을 많이 마시셨는가 싶었는데 편의점은 선입 선출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새로운 물건은 뒤로 놓고 오래된 물건은 앞에 놓는 거여갖고 그 우유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과자 같은 것도 새 거 가져가시겠다고 뒤에 거를 뽑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물건이 좀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열도 흐트러지고 엉망인데 그분도 아니나 다를까 물건을 왜 이렇게 떨어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고 밖으로 딱 나갔는데 편의점이 기묘할 만큼 조용한 거예요. 나 말고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어갖고 과자 매대 쪽을 딱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과자 매대에 근데 바다에 과자는 또 2개가 아까 본 대로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이 떨어뜨리고 귀찮아서 도망을 갔나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손님 나가시는 종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들어온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바로 고개를 들어갔고 보안 거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어떻게 나갔지?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 사이에 나갔을 수가 없으니까 뭐지 하다가 저는 좀 그런 걸 보고 느끼는 편이니까 뭐 이상한 게 들어왔다 갔는갑다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관심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떨어진 과자는 주워서 정리를 하고 오늘 좀 느낌이 계속 등골이 좀 찌릿찌릿하고 싸하길래 제가 퇴근이 오전 8시니까 6시 지나서 해 뜨면은 마저 해야겠다 싶어져가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계속 카운터에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학교 전공책 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었는데 또 어쩌다가 보안 거울로 또 갑자기 사람이 시선이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걸 왜 보지 하면서 딱 봤는데 이번에는 가게 저 구석에 그 ATM 출금기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래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책을 보고 있었으니까 집중한다고 소리를 못 들은 걸 수도 있어서 오늘 왜 이렇게 종소리가 잘 안 들리지 싶어서 제 등 뒤쪽에 편의점 문이 있었어가지고 뒤를 돌아서 그 편의점 종이 제대로 달려있는지 확인을 먼저 했어요.
근데 종이 멀쩡히 잘 달려있길래 뭐지 싶어갖고 다시 번호를 딱 보니까 또 가게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문을 보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오늘 좀 이상하다. 근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보지? 내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하면서 조금 무서운 기운이 올라오니까 동기한테 이제 막 연락을 했어요. 니 지금 안 자면 편의점으로 좀 와라. 근데 귀신 봤다고는 제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계속 지금 술 취한 손님이 오셔서 좀 무섭다. 빨리 와라 했는데 제 친구가 자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연락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해져가지고 그때는 제가 지금은 끊었는데 담배를 한참 피던 때였었어가지고 담배나 피자. 그냥 가게 밖에 나가 있자 그냥 아예. 오늘 가게가 좀 이상하다. 계속 기분이 안 좋네 하면서 제가 나갔어요. 가게 밖에 손님들 그 담배 피시거나 아니면 컵라면 드시고 하시는 그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일체형 벤치에 또 앉아서 그냥 조끼 벗고 앉아서 담배를 막 피고 있는데 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왜 이러지 하면 뒤를 딱 돌아보니까 카운터 앞에 손님이 이렇게 서갖고 카운터 안을 계속 보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편의점 문이 아까 하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앉아있던 벤치가 있는 정문이 아니면 아무도 그 가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뒷문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은 언제 들어가신 거지 하다가도 저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이제 본 게 있으니까. 그래갖고 사람이시면은 제가 밖에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안 들어오고 있으면은 와서 계산 좀 해달라고 오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알바가 없네 하고 그냥 가실 것 같아갖고 제가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냥 벤치에. 근데 흘끗흘끗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신경이 쓰이니까 이게 사람 찾는 신용은 안 하고 그냥 계속 똑바로 서갖고 카운터에 있는 담배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사람 아니네. 확실하네 싶었던 게 거의 5분을 제가 안 들어갔는데 사람이 미동도 안 하고 서가지고 알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저렇게 기다릴 리가 없다 싶어가지고 벤치에서 일어나고 편의점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근데 알바가 또 근무지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계약 위반이고 또 화장실이 그때 당시에 가게 안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가게 문을 잠그는 키도 없었어요. 밤이 늦어서 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나 하기도 애매해갖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발만 이렇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딸랑 하고 편의점 문을 여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이렇게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전에 그 들렸다 가셨었던 그 검은 정장을 입으신 손님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고 있었어요. 와, 저한테는 구세주시네요 하면서 아까 욕했던 것도 막 미안하고 해가지고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고 가게 안에 이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게 안에. 근데 저분은 사람 손님이신 게 확실하니까 이제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계산을 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놓고 말도 좀 시키고 해야겠다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손님이 가게 안을 이렇게 몇 바퀴 도시더니 바카스를 하나 손에 들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가만 보니까 그 손님이 얼굴이 근육이 피곤하셨는지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얼굴 근육이. 눈도 그냥 진짜 잠 와가지고 가물락거리는 사람처럼 가물랑 말랑하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붙잡아야겠다 하면서 계산을 딱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나가신 지 1시간이 안 지났었거든요. 근데 아까 오셔서 가게 안에서 이제 제가 다 들릴 정도로 통화를 하실 때만 해도 목소리는 당연히 이제 제가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보면 그냥 20대 남자 목소리였어요. 특이하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바카스를 이렇게 딱 카운터에 올려놓고 저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시는데 담배 종류 던일이라면은 갑자기 쩍쩍 갈라지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던일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담배는 던일 이렇게 이름만 말하면은 제가 잘 모르고 던일 6mm인지 아니면 던일 프루스트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제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엔 친절하게 네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그 할아버지 목소리로 저한테 던일 이러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완전히 할아버지 목소리인 거예요. 그냥 목소리가. 그래서 근데 목소리야 그 잠깐 사이에 노래방이라도 갔다 왔나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이게 던일 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던일 이렇게 말하는 게 알바 입장에서는 기분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기분이 좀 많이 상했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방금 이상한 것들을 보고 예민해져 있었어가지고 제가 좀 안 좋게 대했죠. 예의가 없게. 뭐 드릴까요? 1mm? 3mm? 어떻게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 좋게 대응을 하니까 그분이 또 그냥 또 그 할아버지 목소리로 1mm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손님 나이가 많아봤자 나보다 한 2-3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예의가 없으시지 하면서 그냥 저도 또 짜증이 나니까 예 하고 뒤를 돌아서 담배를 막 찾는데 제 태도가 그분이 기분이 좀 많이 나쁘셨었나 봐요. 제 뒤에서 이제 제 등을 보면서 뭐라 막 중얼중얼거리는데 처음에는 뒤에서 내 욕하는갑네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좀 쎄하고 이상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기가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던 일이 어딨지 하면서 막 담배 찾는 척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가만 들어보니까 되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거리는데 사람이 이어 읽기도 없이 숨도 안 쉬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조용한 편의점에서 그 사람이 중얼거리니까 뭐라고 하는지가 제 귀에 다 들리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은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비슷하게 그냥 묘사를 하면은 젊은 놈의 새끼가 부모한테 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싹바가지가 없어 썩을 놈의 새끼 이런 놈들이 커서 애 낳으면 또 똑같은 빌어 처먹을 놈들 나와서 이런 씨부라 개 같은 것들을 다 호미로 찢어가 눈가리를 파가지고 밭에다 비료를 던져줘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등에다 대고. 근데 사람이 그때 소름이 쫙 돋는 게 이게 젊은 남자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인 것도 좀 이상했었었는데 이 욕을 하는 말투도 완전히 한 7, 80대 할아버지가 할 것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찢어 죽일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뭐 됐다 지금 감기셨는갑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감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분한테는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갖고 저라도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친절 모드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거 담배 맞으실까요?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줘주시면 돼요 하면서 눈도 못 맞추고 응대를 하니까 그 이상한 손님이 하! 하고 소리내서 웃고는 그냥 딱 나가시는 거예요. 가게 밖으로 계산만 하시고. 그래서 손님이 이제 나가시고 나니까 제가 긴장이 다 풀려갖고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아서 지금이라도 전장님한테 전화드리고 오늘은 일 못하고 집 가야겠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아까 전화했었던 동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술 먹고 있었었는데 들리겠다고 해서 그래 밤에 문제 일으키지 말자 해갖고 저 손님 또 오면 그냥 내가 도망을 가자 싶어갖고 그냥 계속 카운터에 앉아있으니까 야간 물류기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사님이기는 해도 나이가 한 삼촌뻘 정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인사도 드리고 음료수도 챙겨드리고 해서 친해진 분이 좀 계셨었는데 그 기사님이 플라스틱 박스를 한 바가지를 들고 들어오면서 제 표정을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기사님이 아가씨 뭔 일 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별일은 아니고 그냥 방금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가가지고요 라고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제가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갖고 알고 나 여기가 마지막이라 갖고 시간이 진짜 조금 남는데 앞에서 담배라도 한 대 필래? 이러셔서 평소면은 기사님도 저보고 피자는 말씀 안 하실 거고 저도 안 따라갈 텐데 그때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사람 옆에 있고 싶어서 기사님을 따라 나가서 담배를 좀 피면서 있었는데 결국엔 아까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사님이 계속 캐물어 보셔갖고 기사님이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야간 트럭 운전 일을 하다 보면 원래는 귀신 같은 거 하나도 안 믿으셨었는데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루에 밤에 그 큰 트럭으로 편의점을 수십 개를 돌아다니는데 어쩌다가 보면은 저처럼 표정이 안 좋은 야간 알바들이 몇 명 있대요. 그래서 아가씨 오늘 그런 거 왜 본 줄 알아? 이러셔서 제가 왜 그런 건데요? 하니까 아저씨가 그냥 픽 웃으면서 오늘 장례식장에서 손님 왔다 갔다며 이러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손님 왔다 가면은 니네 가게에 귀신 뿌리고 간 거라고 그 손님이. 그렇게 해서 와갖고 귀신 떨구고 간 건데 그 편의점이 멀쩡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는 그냥 이유라도 알았으니까 됐지? 이러시고는 담배 딱 끄고 그냥 트럭 타고 유유히 사라지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부모님 따라서 장례식장을 갔다가 머리에 뭘 이상한 걸 얹고 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갖고 예.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가 다행히 와줘갖고 했는데 그 후로는 별일이 없었고 다음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또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후로는.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멋 모르고 산 사람 따라왔다가 자기가 목표했던 대로 못 가고 떨궈지게 되면은 자기 있던 대로 돌아간대요. 걔네들이.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는 그 후로는 일하러 갈 때마다 또 야간 일이니까 소금 굵은 거를 항상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누가 봐도 장례식장 갔다 오신 손님이 왔다 가시면 가게 구석구석마다 좀 굵은 소금 뿌려놓고 그날은 최대한 해 뜰 때까지는 물류창고 안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지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 이 이야기 이후로 이제 모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소금을 항상 들고 다닌다는 다니셔야죠. 전설이 있게 될 것 제 친구들 같습니다. 간 다음에 항상 챙겨줬거든요. 굉장히 섬뜩하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있다고는 하셨는데, 뭐 네. 짧은 거겠지만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겪으신 이야기를 제가 또 캐와갖고 갖고 왔는데 네.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도 진짜 범상치 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저는 살면서 당집을 2번 정도밖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자주 가세요. 그런 걸 또 좋아하시고 잘 믿으셔가지고 하시는데 봐주시는 분들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도 참 범상찮은 분이래요.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들도 다 어째 이런 놈들이 꼬였나 하면서 맨날 웃으신대요. 너희들끼리 뭉쳐댕기면 뭐가 니네를 건드리겠노 이러신다는데 어머니 친구분들 얼굴은 제가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 친구분 중에 삼촌이 계신데 그분은 수도승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병이 오셔가지고 피하려고 수도승이 되신 건데 그래서 구마사제의 보조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또 아니면 다른 분은 아예 영안이 트여 있으셔가지고 예. 귀신을 되게 잘 보시는 이모도 계세요. 오늘은 그 귀신 잘 보는 이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제가 좀 특정될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냥 저희의 이제 영원한 숙제, 영어를 쓰는 서양권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모가 결혼을 진짜 일찍 하셨어요. 그 동년배에 비해서. 국제 결혼을 하셨는데 덴마크인 남자분하고 연애를 또 하시고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셔서 그분이랑 손을 잡고 외국 어딘가로 가서 사셨어요. 근데 한 9년, 8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좀 불화가 생기셨었대요, 깊게. 근데 아마도 이제 젊고 또 유교 사상을 가진 한국 여성분과 나이가 조금 있으신 외국인이 조화롭게 사는 건 힘든 일이니까 좀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큰애가 10살, 막내가 5살이던 해에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고 이모는 막상 외국에서 살 길이 좀 막막해지셨대요. 한국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아이 2명을 데리고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다가 그때 당시에 위자료를 좀 꽤 받았었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업이 완전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관리해주시는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완전 부자가 되셔갖고 그 나라의 그 한남 더힐 수준의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셨대요. 예. 집이 80평, 89평 막 이렇게 해갖고 입주 가정부도 있을 정도로 엄청 큰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 이모가 귀신을 잘 보잖아요. 분명히 그 집을 처음 보러 갔었을 땐 귀신이 없었대요. 근데 이사를 한 후부터 이모 차가 그때 당시에 세단형 SUV? 레인지로버? 이런 차였었는데 네. 제가 차를 잘 몰라갖고 네. 아무튼 되게 비싼 차였대요. 근데 그 차가 그래서 차 뒷좌석이 되게 높게 있대요. 그래서 백미러로 보면은 차 뒷좌석이 사람 발도 보일 정도로 되게 환하게 보였었었는데 이사를 한 날부터 딱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달팽이관 같은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다 보면은 어쩌다가 문득 백미러를 보면은 어떤 검은 형체의 남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이모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모가 근데 저러다 없어지겠지 해도 차에서 내리면은 그게 따라 내린대요, 차에서. 문을 닫는 신용을 하고. 그러고 이모 뒤를 졸졸 따라와가지고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서 같이 타더래요, 그게. 근데 그러다가 집 문 앞에서 항상 집까지는 못 들어오고 돌아가더래요, 엘리베이터를 또 타고, 인간처럼. 근데 이모가 귀신을 좀 잘 보시는 편이신데 이상하게 그거는 징그럽게 생기지도 않았고 딱 그냥 저게 사람 형태구나 할 정도로 그냥 검은 형체인데도 그게 너무 무서우시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차 안도 그렇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워낙 비싼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개인 키를 찍으면은 그 층만 딱 가는 엘리베이터여갖고 엘리베이터를 거의 항상 혼자 타셨대요. 그래서 그 이상한 뭔지 모르겠는 거랑 항상 1대1로 계시다 보니까 더 무서움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그 무서움을 좀 가시게 하려고 그 귀신을 본 지 며칠 안 됐을 쯤에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그때 당시 아파트 경비원한테 돈을 좀 지어주면서 예. 자기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면 나와서 대신 운전을 해주고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이모를 집 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면 그런 일을 해달라 하면서 돈을 진짜 많이 주셨대요. 이게 갑질 같은 것도 아니고 경비원이 그냥 이모 차만 들어오면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나오실 정도로 돈을 많이 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하고 같이 타면 없겠지 했는데도 경비원이 차에 같이 타고 있어도 여전히 뒷자리에 타고 있고 네. 차에서 또 같이 내려갔고 또 쫓아오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더래요. 근데 이모가 뭐 테마 같은 건 하실 줄 모르고 우리나라처럼 그 당집이 있다던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테마나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하잖아요, 외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당최 모르겠어갖고 그냥 돈으로 대충 해결봤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마셨대요, 그 일을.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기가 맞물린 것도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그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사업이 점점 안 풀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모가. 그래서 이게 사는 게 점점 좀 힘들어지네 하면서 이 집이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5살에서 6살 넘어가던 막내한테서 터진 거예요. 그 나라는 서양권 나라여가지고 유목 문화가 있대요, 유목. 지금도 아마 있는 곳은 있을 텐데
영어로는 유모를 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내가 이름이 외국어라 가지고 그냥 제 영어 이름 써갖고 루시라고 하면은 루시한테도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유모가 하나 있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돌봐준 루시한테 이제 입주 유모가 있었는데 이사를 새로 오게 됐는데 이사 간 집이 유모가 원래 살고 있는 본가랑 너무 멀어가지고 루시가 그 아기 때부터 몇 년 동안 돌봐준 유모랑 뜨거운 안녕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새 동네를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모가 그냥 가만 보니까 루시가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고 이제 유모까지는 필요하겠나 싶어가지고 베이비시터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서 새 유모를 안 들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에 이모가 퇴근을 하고 집에 딱 오니까 루시가 한국말을 진짜 못해요. 그래서 루시가 막 맘 하면서 뛰어와서 안기길래 이제 이모가 루시를 막 안아주면서 방으로 딱 데리고 가려 하는데 갑자기 루시가 이모 머리를 탁 잡더래요. 하면서 영어로 엄마는 인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그치 인사는 애티튜드야 라고 했더니 루시가 진짜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엄마는 그렇게 말해놓고 맨날 인사 안 하잖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좀 당황하셔갖고 루시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루시가 거실을 손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엄마는 왜 내니한테 인사를 안 해? 이러더래요. 내니가 맨날 엄마가 집에 오면 엄마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엄마가 하도 인사를 안 해주니까 그냥 나가잖아 맨날 이러더래요. 근데 이모는 내니를 새로 고용한 적이 없으니까 애기가 베이비시터랑 헷갈리나 싶어갖고 루시 돌봐주러 오는 언니는 내니가 아니야 베이비시터야 라고 했는데 루시가 나도 알아 엄마 언니는 나랑 놀아주는 착한 언니잖아 내니는 조금 할머니잖아 그래도 내니는 놀아주면 재밌어 다음부터 엄마도 내니한테 인사해 이러면서 막 웃더래요. 이모는 이제 기가 찬 거죠. 내 딸이 지금 집에서 뭐랑 놀고 있는 거고 뭐가 지금 내 딸을 돌보는 신용을 하면서 내니 인쇄를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못 봤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루시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좀 걱정이 되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신하고 어울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좀 돌보려고 이모가 사업을 잠깐 다른 분한테 맡기시고 나오시고 이모도 이 집에서 귀신을 보신 게 있고 하니까 갑자기 그 집이랑 정이 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그날 바로 내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다 보니까 그 집을 바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다 와서 간만 보고 가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모가 시간은 좀 나게 됐으니까 베이비시터도 오지 말라고 하고 집에서 루시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게 됐대요. 그래서 평소에 못 보게 된 루시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루시가 한 행동이 좀 이상하더래요. 애기가 복도를 막 뛰어가면서 놀다가도 복도의 어느 특정 위치에 딱 가면은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고 눈을 아예 아래로 깔고 거의 기어가듯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항상 거기만 지나가면 그러길래 이모가 몇 번 지켜보시다가 루시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으니까 루시가 엄마 복도 끝에 있는 언니는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아. 그 언니는 왜 자꾸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째려보기만 할까?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루시는 이제 그 복도에서 뭐 이상한 걸 본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어리니까 그냥 그게 이 집에 살고 있는 입주 가정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모는 그때 당시에 이 집이 안 팔리더라도 일단은 작은 집을 급하게 구해서라도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다짐이 무색하게 갑자기 사업이 원래도 좀 안 좋았었는데 크게 기청이기 시작을 했대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맡긴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타격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이모 사업도 큰 타격을 맞아갖고 크게 휘청이어서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될 정도로 가셨대요. 그래서 이사는 이제 생각도 못하고 며칠 동안 좀 고생을 하시다가 그날은 결국에는 변호사한테 오늘 일이 어째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사가 아마 인수되거나 도산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이모가 그날 그 집 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사업이 실패를 하면은 애 둘이를 데리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멍을 때리고 앉아 있었는데 방 안에서 잘 놀고 있어야 될 루시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방에서. 근데 루시가 한국말을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하는데 갑자기 막 더듬더듬 한국말로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애가. 엄마 큰일 났어. 와 빨리 가져갔어 다. 엄마 가져갔어 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모가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막 그 뛰어가니까 루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냥 방 안이 깨끗하더래요.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아무 일도 없는데 루시가 방 중앙에 딱 서갖고 막 울고 있더래요. 근데 루시가 그럼 보통 영어를 하는데 또 더듬더듬 한국말로 엄마 저기 검은 사람들이 가져갔어. 다. 엄마 가방, 내 책가방, 이불 가져갔어 전부. 엄마 우리 아무것도 없어. 이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루시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온 루시를 바로 챙겨갖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대요. 데리고 나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루시가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검은 형태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방 안으로 우르르 들어와갖고 루시가 아까 한 말 그대로 그냥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가방, 이불 뭐 가리는 거 없이 루시 장난감까지도 뺏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는 방 밖으로 막 나가더래요. 그래서 루시가 놀래갖고 엄마를 부른 건데 루시가 이제 이모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영어로, 루시는 영어를 쓰니까 영어로 Who are you? 하고 물으니까 그 검은 형태들이 영어로 이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것이야 대답을 하고 물건들을 다 갖고 나갔대요 그냥. 그래서 이모하고 루시가 둘이서 그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면 비밀 대화를 하면서 한국말로 종종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무서운 사람들이 루시는 너무 무서운데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그것들이 영어를 하니까 알아챌까봐 이제 애기가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엄마를 그 비밀 대화로 부른 거예요. 한국말로. 그것들이 못 알아듣게. 그래서 이모도 어쩐지 그때 루시가 한국말을 하더라고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시는데 이모가 루시를 끌어안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아파트 1층에서 몇 시간을 서 계셨대요. 네. 그런데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회사가 도산했다고. 회생이 불가하다고. 이모는 딱 그 순간에 그 검은 형태들이 집안의 물건을 들고 나가면서 이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것이야 라고 한 말이 어렴풋이 이해가 가더래요. 내가 귀신 들린 집에 들어와서 귀신들한테 재산을 다 뺏겼구나. 이것들이 내 기운을 다 가져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모가 그 집을 빠져나오셔갖고 결국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제가 이제 20대가 돼서 이모랑 루시 집에 어머니랑 놀러가서 이 얘기를 듣게 됐던 건데 예. 제가 루시랑 나이대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루시는 그때 그 아파트에 있었을 때가 6살이어서 자기도 기억이 드문드문이라도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엄마한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기는 그냥 그날 엄마랑 공원에 나와 있었던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이모는 그냥 저보고 그래서 집을 잘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맞춰주셨죠. 이야. 근데 연어님은 뭔가 한편에 꽉 찬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빈말이 아니라 이것도 능력이에요 진짜로. 연어님 시들뭐 하면 할수록 완전 편해져서 나중에 누워서 하시겠어요 진짜로. 아직은 각 잡고 앉아서 합니다. 나중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하셔도 돼요 진짜로. 나중에 적응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적응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 시청자분들 귀족님들께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어님 신흥 강자예요. 예. 이야기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해주신 이야기들 전부 다 너무나 섬뜩하고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귀신을 보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